바다는 사람들의 삶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이 됐다. 그 바다에 기대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세상살이의 터전인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기 마련이다. 삶과 죽음을 오가는 얇은 갑판 위에서 진화마을 사람들은 멸치그물을 들이우며 살아간다. 만선의 풍우와 죽음의 공포를 쥐고 있는 바다. 그 바다를 어루고 달래기 위한 간절한 기원. 그 마음을 담아 진화마을 사람들은 3년 만에 풍어제를 준비하고 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대동제의, 동해안 별신굿은 그 풍어제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우리 마을에 안녕 뭐 우리 사고 없이 해주려고 하고 또 뭐 바다 우리 고기 많이 또 풍어를 위해서 그런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굿. 별신굿 전소회관에서는 그 진화마을 동해안 별신굿 준비가 한창이다. 생물들인 종이들이 피워내는 샛별국화, 이름이 없어 막꽃으로 부르는 허드렛꽃, 그리고 푸른 연꽃과 한무더기 목단꽃들이 잠시 사이 꽃밭을 이룬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잠을 재워야 돼요. 꽃은 그냥 뭐 해가지고 금시 해가지고 하면 퍼들어져가지고 안 되고, 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녹거든요. 녹기 때문에 꽃을 갖다 미리 딱 해가지고 박스에 이어가지고 저장을 해놔야 돼. 미리 풀목임을 고정시켜 모양을 잡아야 하는 지화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굿의 도구이면서 굿상을 꾸미는 중요한 장식물이다. 굿상의 화려함을 결정짓는 지화는 그만큼 수고스러운 정성이 요구된다. 쏘는 맛도 못합니다. 뭐 보기에는 꽃을 뭐 제당에 가가지고 이래 올려놓을 적에는 사람들이 막 꽃이가 참 이쁘다 이렇지만은 이거 하나하나 참 만들어가지고 돌에다가 만들고 끼고 막 이래 하는 거 보고 보면은 이 정성을 들여야 돼요. 꽃도. 정성 바쳐 한 잎씩 피워내야 하는 것이 지화 제작이다. 따라서 숙련된 손기술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한 스승은 생활이었고 놀이였다. 형제들이 놀 때도 뭐 소꿉장난하고 안 놀고 굿하고 놀았어요. 굿하고. 남동생은 두통비계, 옛날에 두통비계, 동그란 두통비계 그걸 장구를 하고, 우리는 이제 저거 요새 쓰레바기 이 썰어 담는 그게 요래 손잡이 딱 쥐면 요래 한 부채예요. 그걸 이제 어른들 하는 거 그 흉내를 낸다가 앞에 붙였다 뒤에다가 댔다가 막 이래 굿을 하고 그래 놀았고. 보고 듣는 것이 굿이었으므로 일상 자체가 굿판이었던, 그래서 손에 붙고 몸에 익은 모두가 굿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솜씨 붙은 손놀림이 초롱등과 용선 제작의 속도를 낸다. 대를 만지고 대를 뼈대를 쓰고 종이로 붙이고 색지를 붙이는 작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넓은 공간을 장식하는 데 필요한 등이나 배를 만든다. 준비를 마친 짐들이 진화마을 풍어제를 기다리는 하루 전날. 옮겨 싣는 짐들의 양이 만만치 않다. 굿판으로 나서는 날, 그날은 늘 이삿날이다. 준비가 많습니다. 이거 한 차, 저게 한 차, 두 차, 차가 세 대인데도 세 대 다 꽉 찼으니까. 짐을 싼다는 것, 그것은 그 짐을 풀기 위함이다.
굿판을 쫓아 그 굿판 위에 짐을 풀며 살았던 세월. 세 자매는 그 평생을 굿판에서 함께 살았다. 무당 딸로 태어나 무녀가 되고 자식들과 굿판에서는 지금껏 그들은 함께였다. 요 세 자매가 같이 항상 행동하고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같이 일을 하니까 더더군다나 더 좋죠. 세 자매가 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정도 더 있고 좋아요. 예. 굿땅마당. 남자들은 짐을 내리며 마음이 급하다. 작은 크기의 지화와 달리 차에 실을 수 없는 덩치 큰 무구들은 굿 전날 현장에서 서둘러 제작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진 모양으로 색지를 오려 장식하는 흑연등 제작이나 저승길 불 밝히는 초롱등 모두는 고유한 공예다. 지화 부분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그 공예 쪽으로 봐도 상당히 수준 높은 저희들 그 종목입니다. 저희들이 뭐 이거 충분히 뭐 문화재감 정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그런 작업이죠. 저희들은. 특히 굿땅마당 중천에 걸려 신과 사람들에게 굿판의 위치를 알리는 흑연등은 그 규모와 화려함이 극치를 이룬다. 다 됐나? 네, 다 돼갑니다. 머리 감았나? 땀 흘렸나? 아유 답답해. 꽃땀 만들기 전에는 붓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가 지화. 지화 이거는 이제 흑연등. 지화 중에는 제일 왕입니다. 꽃이 없는 굿은 굿이 아니다. 굿판을 열기 위한 손길이 깊은 어둠 속을 짚어간다. 그리고 그 수고로움이 굿땅마당에서 아침을 맞는다. 그 아침 굿판을 함께 꾸릴 포항 식구들도 도착했다. 굿판에서 연주를 담당하는 양중이 김용택 씨. 그는 김영희 무녀의 사촌 동생이다. 여기는 옛날부터 이 굿을 수호신 앞에 기도하던 그분 화주집이라 그래. 그 집을 간다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조상굿을 먼저 하고 모시고 자 이제 할아버지인데 올라가 수호신인들 올라가. 화주는 마을 수호신 제사의 제주를 이루는데 대개는 마을 이장이기 쉽다. 굿은 그 화주집 조상신을 모시면서 시작된다. 3년 만에 여는 큰 행사. 그 책임을 맡은 이장님은 걱정이 한짐이다. 그 짐 내려놓으라고 신명을 돋우는 양중이 김용택의 궁굴체가 장고를 패들어 간다. 그 장단 합죽선의 편채, 김영희는 사설 바쳐 화주집 신을 청한다. 득담을 해가 많이 나고 동네 사고 없고 전북에 해삼. 동네 사고 없고 전복에 해삼에 멍게에 바다장어에 온갖 고기들 백곰을 무겁게 만선대라고 덕담 사설 이어지는 화주집 구청마루. 가진 덕담과 정성으로 조상신을 청하는 풍물소리, 춤사위가 자근자근 장단을 밟는다. 신대의 화주집 조상신을 모신 행렬이 마을길을 이어 향하는 곳. 그곳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단이다. 당맞이굿은 골매기 신으로도 불리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과정이다. 하기 전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모시고 인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드리면서 모시는 거죠. 네.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맞이 굿은 무태동제의 다름 아니다. 다만 바닷가 마을은 주민들 주도로 제를 치르는 대신 무녀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차이점이다. 당맞이 굿은 무녀의 축원과 덕담, 그리고 무가 가창과 그것을 반주하는 양중이들의 연주로 구성된다. 두동베개를 장고 삼아 놀던 손에 궁치와 열치를 쥐고 양중이 김용택은 굿판에 한 생을 바쳤다. 그렇게 무녀 김용이 또한 나 아닌 누구를 위해 축원을 하고 기룡을 가르는 소지 올려 살았다. 오늘부터 고생을 낙을 삼고 지성으로 빌어서 이 동네 안과 태평하도록 잘 빌어드려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당맞이 굿이 끝나면 수호신이 깃든 신대를 모시고 구청으로 간다. 그러면 비로소 굿이 시작된다. 동해안 별신굿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동해안 지역에 있는 바닷가 마을, 북으로는 그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남으로는 부산 다대포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닷가의 자연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소위 말하는 이게 용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어를 위한 굿이거든요. 풍어를 위한 굿. 바다에 기대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것은 자신의 일에 다름 아니다. 제사상에 진설할 제물과 음식 준비, 그리고 한바탕 수다. 모두는 마을 안악들의 몫이다. 일손의 수다를 섞는 왁자함은 그 자체로 잔치다. 제일 큰 축제 겸 또 제일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제일 큰 마을 행사. 축제 겸 행사인 굿. 김용이는 그 굿판의 큰 언니다. 그리고 그 굿판을 평생 함께 해온 피부치. 꽃송이 머리띠 조여맨 둘째가 문굿의 시작을 알린다. 그 마이크 소리를 조카의 호족 소리가 받는다. 그렇게 3박 4일의 동해안 별신굿 첫 과장 문굿이 시작된다. 마을 잔치이므로 그저 흥겨운 날, 흥겨워 절로 손뼉 맞춰 박수치는 날, 누구는 미신이라 말해도 그저 축제 겸 잔치인 굿. 그 굿판에 춤사위를 밟는 무녀 김영희는 목청 풀어 사설을 푼다. 그 굿판에 쾌자 차려입은 양중이 김용택도 사설을 잇는다. 한바탕의 춤사위, 한바탕의 신명. 그렇게 굿당의 문을 열어 굿의 시작을 알리는 문굿이 끝나고 있다. 내가 풉니다. 앞으로 내가 풀고. 한바탕 신명으로 부정한 것을 씻어내면 비로소 굿당의 금줄이 걷어진다. 그래 띄고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서 부정을 쳤으니까 지금부터 마칠 때까지 절차가 말도 못합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그 말도 못하는 절차는 집집의 조상을 위한 가망굿으로 시작된다. 조상님들에게 비는 굿이라 조상거리라고도 부르는 가망굿은 각 가정의 조상을 한꺼번에 모신다. 조상의 은덕. 김영희는 일일이 그 청원을 만난다. 내일 모레 열하는 날 마칠 때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손님들 오면은 명소주, 곡소주 올려드린다. 가망굿은 조상의 가호를 바라는 일종의 제수굿의 의미 말고도 각 가정의 조상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굿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포함한다. 사람을 모으는 선놀이꾼의 가락에 둘째가 취임새를 얻는다.
후손들이 이제 풍어제 하니까 우리 조사님들 다 오십시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가만굿을 하는 겁니다. 야, 저녁 먹자. 밥 먹자. 다 왔나? 모녀 김용희는 어릴 적 어른들의 굿판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큰딸과 손주들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굿판을 찾아왔다.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숨기고 좀 많이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좀 무당딸이다 하는 그런 건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안 좋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문화를 살린다 해갖고 뭐 문화제도 하고 정부에서도 좀 많이 좀 살리려고 하는 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도망 다니고 안 하려고 하고 참석을 아예 안 했죠. 이제 결혼하고 크면서 이제 이런 걸 조금 우리 한국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좋아하고 그래요. 이제 지금 이 나이에는 왜 그때 안 배웠을까 하는 좀 후회도 있고요. 무당딸. 그것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지만 자랑스러울 수도 없었던 시절은 있었다. 하지만 국거리 장단과 춤 사이로 하루가 가던 그는 무당집 아이였으며 보고 듣고 익힐 모두가 무당일이었다. 세습무, 그의 몸에 흐르는 그 피는 부정되지 않았다. 어렸을 적에도 이 노래를 잘했어요. 학교 노래를 하면 100점, 띨레기는 꼴찌, 무용도 100점. 굿에 댕기면서 보고 듣고 하는 그 욕심이 참 많았어요. 징 소리, 깽가리 소리, 장구 소리 막 소리 들리면요. 막 이 발걸음이 막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걸어가는도 몰라요. 내 자신도 모르게.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내놓고 저래 하는 거 보니까 나 할머니들이 앞으로 큰 무당 되겠다. 큰 무당 되겠다던 할머니들의 말은 헛말이 아니었다. 김용희는 할머니들의 말대로 큰 무당이 됐다. 그리고 딸들을 낳았고 딸들은 무당딸이 되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 그것이 무당딸이었다. 딸 시집을 보내면서 무당딸이다. 무당 어느 가족에서라도 친척분이라도 무당딸이라 하는 이런 말이가 내 귀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내가 용서를 못하니 우대 조상 그 대물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직업이 귀천이 있느냐. 무당딸 그런 말로 하려 하더라도 따로 가지 말았고 나도 우리 집에도 귀한 딸이니까. 귀한 딸, 아버지 김석출에게 그는 귀한 딸이었다. 동해안 별신굿에 빼어난 양중이었던 아버지 김석출. 아버지는 증조부 때부터 3대를 이은 양중이었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호적의 명인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연주에 버선코를 세우던 어머니 김유선을 두고 아버지는 말씀했다. 너희 셋으로도 엄마 한 명을 이기지 못할 솜씨라고. 세 자매는 그런 부모가 남긴 굿판을 물려받았다. 대를 이어 세습되어 세습무라 이르는 그 일을 세 자매는 이제 4대째 잇고 있다. 근데 항상 모이죠. 항상 모이고 뭐 추석 때도 또 이번에는 저기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안 그러면 제사 지내고는 또 언니 집에 저녁에 또 다 모이고 조카들도 저녁에 다 일단은 언니 집이 집합소예요. 예, 언니 집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고 살죠. 항상. 진화마을 풍어제가 있기 전 추석 얼음에도 자매들은 모였었다. 다 지난 얘기.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어느 한갈피를 큰언니가 조분거리면 진지게 들어 웃음 났던 그 얘기에 또 웃음 터지고 남겨진 자매란 그런 것인지 봐도 보고파 둘러앉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었다. 떠나보낸 부모님. 그리하여 추석은 세상에 남겨진 애틋함을 추스르라고 돌아오는지. 이번 추석도 칠순 맞은 큰딸은 추석 장보기에 나섰다. 수도 없이 뒷바라지했던 누구의 제상, 마을 차례상들, 몇 움큼의 나무를 담고
푸고포도 담아 올릴 추석 빔을 마련하고 비로소 누구의 제상 아닌 내 부모 차례상 갖춰 성묘 가는 날. 세 자매 줄 맞춰 부모 뵈러 가는 날. 남의 제사 다 돌고 뒤늦어 사람들이 갖추는 불효의 길에 김영희는 기억도 아련한 세월을 짚어보았다. 엄마 떠난 지도 50 그때나 7년 되나? 48년. 48년이다. 내 13살이네. 그래. 내 9살. 뭐 그림 그려 놓듯이 희한하게 또 글 써 놓듯이 이래서 있네. 엄마 떠난 세월도 가물거리는 딸과 13살의 엄마를 보낸 딸은 묘지 앞에서 그만 가슴이 메인다. 뭐 글로 써놨나 뭐 왜 됐노? 이거는 뭐 끊지 말고. 사람살이 바쁘단 핑계를 무덤 넘는 담쟁이 넝쿨이 채찍이 되어 명치를 후려온다. 39의 어린 딸들 손을 놓은 어머니. 이래.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다. 엄마가 아버지 다리 났나? 그 무덤의 댕기 같은 담쟁이들. 합죽선 꽃술 같은 잡초들을 뜯으며 둘째 딸은 어머니를 회상한다. 저 1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려서 돌아가셔도 밑에 동생들보다는 기억이 생생하고, 예, 생생하고. 참 우리 엄마가 학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굿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요 세 자매가 다 있어도 엄마 따라갈 사람 별반 없거든요. 작은 기도를 맡아보던 비손이의 딸이었던 어머니의 생은 18배 시집와 17년 살다 일찍 져버렸다. 좀 오래 살았으면 딸내들 덕에 사우들 덕에 참 이래 호강하다 갔을 건데, 예,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참 말도 못하지요. 살아가면서 보고 싶다는 말 어디 가서 다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보고 싶다는 말,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말은 늘 흐느낌이 된다. 엄마는 39에 갔고 당신은 55살에 세상을 떠났고 불쌍한 여운들. 엄마 갑니다. 엄마 빠빠. 무당이라는 그것.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에게 무당집애라고 사정없이 맞고 다녔었다고 했다. 그것이 무당 팔자라고. 그 어머니께 보여주고 싶다. 그 팔자, 달라진 무당 팔자를. 이틀째인 구파는 제속굿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과정에 다니는 석이다. 소지만 올리겠다던 김영희가 제속굿 석을 맡았다. 진화마을은 김영희의 40년 된 단골판이다. 구판의 영역을 이루는 단골판. 그 40년 소중한 인연에 그는 칠순 나이에도 구판 한 석을 맡았다.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 이제 다 이제 좀 몇 개 주고 나는 이제 뭐 10년 5년 한 석씩 이래 해야 되지. 왜 다 남아서 젊은 사람 다 나놓고 잘하는 사람 남은 사람 잡히라서 해가 되겠는데. 출산과 양육을 관장하는 삼신. 그 삼신에게 축원하는 제속굿은 가장 일반화된 굿거리다. 그 일반적인 굿거리. 하지만 칠순 나이로 굿을 주도하는 김영희에게는 이마저도 특별하다. 굿은 진행되지 않는다. 굿은 익어간다. 조카들의 암쇠, 숫쇠, 짝드름 가락도 있고 사촌동생 양중이 김용택의 열채와 궁채도 추임새도 익어간다. 익어서 연그는 신명. 사람살이 슬픔과 소름도 익어서 한바탕 어깨 들썩이는 자진가락이 되는 그 구파는
모녀 김영희 가족이 일구는 밭이다. 무당 가족이 아닌 세습무인의 협의안. 우리 둘째니 아들내미, 저는 새신랑, 우리 또 사촌 동생 아들. 그래 이쁘게들 잘 봐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내가 최고로 이 기억에 남는 거는 옛날 어른들 잘하시던 분들 다 이 마을에 지내가는 거. 그게 자꾸 기억에 많이 남아. 예. 그게 지금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우리 선배들 그 잘하시던 분들이 다 오다 간 그 자리가 되니까 항상 여기만 오면 그런 생각이 난다. 그 옛날 세습무인들이 한 번씩 놀던 그 옛날의 지나마을 풍어제는 그 자체로 걸판진 난장이었다. 옛날에는 4박 5일을 했거든요. 4박 5일을 했는데 하루를 줄였어요. 그것도 그나마. 저도 참 이걸 해보니까 저 역시도 힘이 드는데 그 무당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리고 뭐 이것은 참 몸수를 하는 그런 그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런 걸 느끼게 봤습니다. 굿은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따라 하루를 넘어간다. 그 하루의 수고를 그러나 이들은 노동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람과 신을 맺어주는 일. 신을 위로하고 그 흥치 오른 신들이 마을 사람들의 소망과 기원에 귀 기울여 듣게 하는 일. 그래서 그 마당이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는 슬픔과 걱정을 사로는 한 촉의 향과 같은 그런 약속이라 믿는다. 그때는 이런 것도 없고 난전인데 요 조그만 이렇게 기와 올리고 조그만 집이더라고. 그래 그거 하나 보고 이 시방 꼼범보다 있는 사람이 그때도 했다고 여기서. 아무래도 그 어른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해내오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 나간다는 그게 이제 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이어 나가야 된다는 거. 날마다 밥상을 내는 일, 전통은 그런 것이다. 어제도 먹었던 밥을 오늘 또 먹듯이 옛날에도 했었던 굿을 오늘 또 그 자리에서 하는 일. 사람이 빠져도 추억은 남는 전통이란 그런 것이다. 요새 우리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옛날에는 할매들이 많아서 꽉 찼거든.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었어. 우리 어릴 때는 정말로 사람 많았어요. 말 그대로 마을 잔치 하면은 오는 사람마다 다 국수 해주고 밥 해주고 뭐 죽거리 주고. 지금도 그래는 하지만은 손님은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전만 못해도 굿판은 여전히 굿판이다. 신대를 높이 잡고 신을 부르는 신대잡이도 예전 그대로다. 수호신이 깃든 신대는 일종의 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살면서 맺힌 서름과 슬픈 어혈의 응어리를 푸는 굿판으로 무르익은 공동제의의 분위기는 스스럼 없는 제 속의 감정을 이끌어낸다. 누이라서 사는 동안 서름 바치지 않았을까. 신대잡이는 그 상처난 감정을 꺼내 아물게 한다. 모녀의 말, 그것은 수호신의 말이 된다. 힘겹고 고달픈 삶의 어깨를 다독이는 마을 수호신의 손길. 눈물은 그것에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며 눈물로 밝히는 새로운 삶의 의지다. 그 신대잡이를 군웅굿이 받는다. 마을의 액을 막는 굿. 그렇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웅굿 한석을 조카 며느리가 풀어간다. 조카 며느리의 목청 한 소리, 발 놓는 춤 사이 하나에도 김영희는 기분이 근사하다. 잘하죠.
3년 전에는 여기 와가 이제 배우는 과정에 소리만 한마디 하고 이랬는데 3년 동안에 배워가지고 여기 와가 저래 잘하니까 앞으로 유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제자라요.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 수 있는 대물림 굿판. 세습문은 말 그대로 집안에서 세습되어야 하며 조카 며느리가 그 희망이다. 하지만 그 희망은 본인에게는 책임이 된다. 많이 배우고 전수도 하고 보존을 해 나가야 되는데 좀 막중한 것 같아요. 어깨가 너무 무겁고 이게 구성 인원도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인원들이 있는데 아직 저희 세대의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문화적으로 다가가는 걸 저희들 세대에서 해야 돼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교류를 할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사실 많이 숙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굿판에서는 굿을 배우는 것을 학습이라 부른다. 그 학습은 다만 춤사위와 사설만이 아니다. 제상의 재물을 진설하는 방식과 그 종류, 낱낱이 학습이다. 소소한 무엇 하나, 그것이 김영희가 평생을 바친 학습이다. 일단은 동해안 굿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게 말 그대로 하나 아주 세세한 것부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다 끼고 계시는 분이고 이 집안에서 나셔서 이제 여기에 뼈를 묻으신 분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깊이와 디테일까지 다 갖추신 그런 분이고 산 증인이죠, 굿판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한 60% 알면은 김영희 쌤이나 김영택 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를 아시는 거죠. 동해안 별신굿의 99%를 알고 갖춘 무녀 김영희. 그런 그가 가장 정성을 들이는 굿거리. 동해안 별신굿에서 가장 큰 굿거리인 용왕굿이다. 만선의 풍요와 어부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굿은 진화마을 동해안 별신굿 풍어제의 중심 굿거리인 셈이다. 참여한 사람들은 차례로 제상에 절을 하고 정성을 바친다. 그 정성을 먹은 북어들, 용왕 먹이기로도 불리는 용왕굿 제상에 그 정성, 만선과 무사안녕의 기원이 물려있다. 그리고 용왕의 가호로 사람들의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과정은 동해안 별신굿의 중요한 과정이다. 가는 한지가닥을 머리에 묶어주는 과정은 엄숙했던 굿판에 한바탕 웃음을 던진다. 꼽을 때는 이제 만선의 기라고 천기, 홍기, 백기 이래가 기 꼽는다고 머리에 상투 이제 꼽아주는 기라 꼽아주는데 그게 꼽을 때는 그런데 그걸 꼽아놨다가 이제 풀어줄 때는 그 사람 몸에 살을 풀어주는 거예요. 살풀이를 한다고 그 종이를 째면서 그 사람 몸에 살을 닦아가지고 그래갖고 저 배 안에 실어놨다 소각할 때 다 태우는 거예요. 용왕굿은 마을의 풍요와 평온은 물론 각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기복과 벽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쌀점을 놓아 한 해의 운수를 헤아리고 덕담과 축원으로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무녀 김영희. 그는 신내림을 받아 앞날을 점치는 강신문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과 신을 잇는 전령으로 그리고 나이든 어른으로 사람들에게 덕담을 늘어놓는다. 그렇게 용왕 굿거리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의례적인 의식이 이어진다.
마을의 축제며 잔치인 풍어제. 그 온 정성이 용왕을 먹인다. 용왕신에게 기원하는 절실한 그 마음을 담아 용왕굿은 비로소 마무리된다. 만선식이 주려고요. 멸치 만선식이 주려고. 오늘 용왕굿을 하고 지금까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용왕굿을 했는데 어빈들이 배 타고 나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달라고 많이 들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삶의 뿌리를 내린 그 바다가 만들어낸 용왕굿. 그것은 동해안 별신굿의 성격을 살피게 하는 대목이다. 그 자연불악의 마을민들이 모두가 동참을 해서 그 굿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직결된다는 거죠. 춤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복식, 음식 또는 그 마을민과 그 의례를 집행하는 연의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합, 모색, 그런 대동단결, 그 결국 이제 우리 삶을 이렇게 좀 향상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요소들, 그러한 본질을 지금 동해안 별신굿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고. 이 땅 처처에 이어지고 있는 굿들은 실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유일한 하나, 그것은 바로 대물림으로 이어온 세습무 동해안 별신굿이다. 4대를 잇고 있는 큰 무당 김영희, 그리고 그 자매들, 그리고 사촌 동생 양중이 김용택. 이들이 어우러져 풀어내는 굿거리 장단과 사설 무가들. 여기에 그 굿판의 청자가 되는 마을 사람들, 굿판의 연희자와 관객이면서 참여자인 마을 사람들. 동해안 별신굿은 그런 대동제이며 축제의 현장이다. 다만 세상 변화가 그렇듯 동해안 별신굿도 그 대물림으로 세습되던 전통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것은 분명 위기며 그 위기는 젊은 세대의 무거운 책임이다. 어른들은 특히나 태어나서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말 그대로 모태 태교 음악처럼 굿판에서 잘하셨고, 그리고 계속 그걸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고, 더 자기 자제분들과 친척분들한테 이제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켰던 그런 세대를 겪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해본들 지금이랑 똑같은 기능을 저희 나이 때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쫓아가도 힘들죠. 어둠 깊은 시간, 빠져나간 사람들로 굿땅은 허전하다. 신과 사람들에게 굿땅을 알리는 흑연등에도 어둠이 짙은 굿판이 또 그 하루를 넘어가고 있다. 힘들어도 뭐 동네 치성 드리러 왔을 있겠네. 뭐 해야지. 즐겁게 동네 일을 좀 성껏 해줘야지. 하루의 굿거리를 접고 몸을 펴는 시간. 젊은 양중이들이 큰어른 김용택 방을 찾아든다. 어느 적 먼 옛적에도 굿판을 쫓아다니던 어린 양중이 김용택도 이랬으리라. 교본이랄 것도 없이 그저 어른들이 교사인, 그래서 그 학습이라는 것이 벼루에 얼굴을 묻은 것 마냥 캄캄하기만 한 그 고민을 나누는 시간. 무녀 김영희가 어깨에 한두루 피곤을 얹어 숙소로 들어선다. 꽃다운 세월을 건너 이렇게 지내온 40년이며 오늘은 마지막 굿거리를 남긴 마지막 밤이다. 여기서 이곳에서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다 했구나 하고 지칠도 모르지만은 마치기 전까지는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치고 뭐 피곤하기서 좀 피곤하죠. 뭐 여서는 나이가 제일로 이제 나이가 뭐 71살이니까. 세월이 저물듯 날은 저물고 그러느라 70평생이 켰던 굿판처럼 달이 구름 속에 익어간다.
그리고 해가 떠오른다. 그러면 진화마을 바닷길 열고 백고물들이 또 한 번 바다를 가르라고 무녀 김영희와 마을 사람들은 뱃노래를 푼다. 만선의 뱃줄을 끄는 마음, 마을의 풍어와 가정의 복을 끌어들이는 그 마음은 신바람이다. 그 만선의 뱃줄을 나누는 마당, 어쩌면 부족 같고 어쩌면 내 정성의 재단 같은, 사람들은 그 뱃줄을 나눠 가졌다. 이게 만선을 기원하는 뱃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없이 무사고하고 모든 게 지금 우리가 굿했던 게 이 뱃줄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가지고 가면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모셨던 신들은 용선을 태워 정성껏 배웅했다. 그리고 굿당을 알리던 흑연등도 제 소임을 마쳤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한바탕 축제 같은 마을 잔치도, 굿판의 장구소리, 춤사위들도 제 몫을 다했으므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판의 굿, 그리고 한 생의 비나리가 제 길을 찾아간다. 때로 삶은 힘들고 고단할 것이나 때로 그 삶에 한박진 웃음도 몰릴 것이다. 산다는 건 그럴 것을 알지만 그래도 때론 위로되는 한 가지, 그것은 굿판이고 스승무들은 그 판에 생을 던진 무당이다. 시작할 때는 참 걱정이 참 대산같이 많은 걱정이 되더니만 3박 4일 동안 끝나고 나니까 참 빌기도 많이 빌고 우리 골목 할머니께서도 참 우리 마을에 많은 그 복과 그 행운을 주리라 믿다 보니까 참 시원합니다. 뭐 동네 치성을 무사히 마치고 원만하게 마치고 이제 동네 어른들하고 좀 헤어질라 좀 이렇게 섭섭하게 이렇네.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뭐 살다가 나이 많으니까 죽었다 깨 태어나면은 이 무녀 각시를 태어나고 줘봐요. 너무 좋으니까, 이 굿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굿을 놓지 않는 방법. 동해안 별신굿 전수회관은 그 방편일 수 있다. 사대를 이어 대물린 굿판. 그 굿판을 더 넓은 세상으로 물려주기 위한 별신굿 전수회관은 또 다른 이름의 굿판일지 모른다. 그 세상으로 열린 굿판 위에서 무녀 김영희가 춤사위를 밟는다. 평생을 함께한 이것이 우리 것이며 문화재라고 칠순 노구의 무녀 김영희는 춤사위를 밟아간다. 장인들만의 가지고 있는 자부심, 또 이거를 세속으로 전해져 내려오기만 하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도 좀 알고 싶고, 제가 또 보니까 좀 반한 것도 있고 멋지다. 뭐 하는 데까지 하죠. 뭐 기약이 없습니다. 내가 뭐 언제 어느 시절에 어느 때 몸이 아파가 못 나올지 그거는 내가 장담으로 못 하고 기약으로 못 해요. 건강할 때까지는 뭐 해야죠 뭐. 풍요롭지만 바다에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은 구술한다. 그리고 그 구술 베푸는 세수무들은 그 삶의 동반자며 사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고통을 묻은 채 신명을 다해 사람들을 위로해온 이들. 굿판이라 불리는 그 굿판에 풍어 만선의 뱃줄을 당기는 한바탕의 신명. 그것이 동해안 별신굿이며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의 삶, 그 축제다.